5장입니다. 5장은 선택구조, if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택구조. 이 책에서 선택구조는 5장과 6장, 스위치문, 이 두 챕터가 선택구조입니다. 우리가 4장까지는 순차구조입니다. 순차구조. 그리고 7장, 8장, 9장은 반복구조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5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그리고 10장부터는 여기에 대한 좀 더 이러한 내용들을 선택구조나 반복구조를 반복하면서 프로그램을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이 변수를 비교하자, 비교한다. 그리고 if문인데 if문 가운데서도 if else문, 그리고 다중 if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if 안에 다시 if가 있다, if 속에 if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선택구조 if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계연산자를 알아야 되는데, 관계연산자는 아래 표에 보게 되면은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으냐, 큰가 작은가, 그래서 큰가 작은가 같은가의 어떤 그러한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계연산자, 6장에서는 논리연산자가 다시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관계연산자는 큰가 작은가 같은가를 비교한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다른 영어로는 비교연산자라고 합니다. 비교한다, 이렇게 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관계연산자의 연산을 해서 결과는 무엇이 나오느냐, 결과는 참이냐, 참, true, 아니면은 거짓이냐. 그래서 참이면은 여기서 true가 되겠습니다. true.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었다, 거짓이다 라고 하면은 fals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인 경우에는 1, 그리고 false인 경우에는 0. 결과는 0 아니면은 1입니다. 0 아니면은 1이다. 그래서 참이면은 논리 값이 1이 되고, 그리고 거짓이 되면은 이것이 0이 된다. 그러면은 이러한 관계 연산자는 여기 3하고 5를 비교했는데, 이러한 수치 데이터, 여기에 수치가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문자가 올 수 있습니다. 문자가 올 수 있다. 문자를 서로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 데이터, 논리적인 어떤 그러한 값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 연산자의 종류는 여기에서 한 6가지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연산자의 종류는 같다, equal인데 여기는 equal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입니다. 두 개. 요거는 not equal, 다르다. 그리고 크다, 작다. 그리고 뭐 이상이다, 크다, 작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같으냐, 크냐, 작으냐, 이렇게 해서 세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용을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3하고 5하고 같은가 이래 못 씁니다. 그러면은 3하고 5는 다르지요. 다르다. 다르면은 여기 A 값이 여기 틀림으로 해서 여기에 0이 최종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3하고 5는 다르다. 그 말은 맞은 말이지요. 3하고 5는 틀린 어떤 그러한 데이터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은 5보다 크다. 크지 않습니다. 0 되겠습니다. 그리고 5는 3보다 크다. 이거는 맞은 이야기입니다. 3은 5보다 크다. 아니다. 그리고 5는 3보다 크다. 맞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 연산자로 연산했는 A부터 이러한 F까지의 값을 실제 컴퓨터 안에서 어떻게 이쪽에 있는 요 값이 0인가, 여기 1인가를 다음 프로그램에서 출력해 봄으로 해서 컴퓨터 내부에서 논리 연산자는 이렇게 연산하고 난 다음에 그 값을 이것을 0을 이렇게 해서 돌려주거나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5장의 첫 번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정수로 이러한 데이터를 선언하고, 그리고 문자입니다. 문자 ch1, ch2. 그래서 ch1은 변수는 a를 이렇게 한 개 문자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문제는 관계 연산자를 사용해 보자. 그리고 비교 대상은 수치 데이터. 여기까지가 수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수치 데이터. 그리고 문자 데이터. 문자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문자도. 그래서 결과가 참이면은 1이다. 그리고 거짓이면 0이다. 컴퓨터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값을 여기다가 출력을 해보자. 그래서 ABC를 %D 정수지요. 그리고 DF 정수로 출력하자. 그리고 G의 값도 정수로 출력을 해보자. 그래서 앞 페이지에서 설명해 놓은 이 결과는 페이지를 참조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3은 5하고 같다. 0이다. 그래서 앞 페이지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0, 1, 0 그리고 1, 0, 1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 값이 오른쪽에 0, 1, 0 이렇게 해서 출력되고 1, 0, 1 이렇게 출력되고, 그러면은 문자 1, 은 A입니다. 문자 1은 A. 요 CH2는 여기 B입니다. A하고 B하고 같다 이렇게 않습니다. A하고 B하고 같지 않죠. 그래서 결과는 0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자가 아니면 문자열이 이렇게 해서 같은가를 우리가 컴퓨터 내부에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것이 0이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고 정확하게 요 값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은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 5를 여기 있는 5를 모두 3으로 변경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3으로 됐을 때 3은 이렇게 해서 같다라고 한다면 이 결과는 0이 되겠죠. 0. 3은 3하고 같지 않다 하게 되면은 이것은 0이 아니고 이것은 3하고 같기 때문에 이것은 논리 1. 그리고 3은 3하고 같지 않다 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0.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측을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이 실행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면은 이러한 값을 어떻게 하면은 여기 변경해 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5의 2장은 if문입니다. 형식입니다. 형식. if. 여기 갈로가 있습니다. if. 그리고 중간 갈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는 문장이 끝나고 나면은 세미콜론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서 형식입니다. 그러면은 if문은 조건식, 이러한 조건식을 이렇게 판단하여 조건식이 참이면은 실행문을 수행한다. yes입니다. 여기 yes 하는 것이 yes의 앞에 yes, no는 이렇게 해서 n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식이 이렇게 해서 맞다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yes, 이렇게 해서 no. 요걸 yes, no를 이렇게 반대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조건식이 만약에 여기 반대로 하게 되면은 yes, 조건식이 맞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끝내라. 지금 현재는 조건식이 맞는 경우, 조건식 관계 연산자에서 그 결과가 1일 경우, no라는 것은 여기서 논리가 0이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식이 관계 연산자의 결과를 여기에 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이제 앞으로 순서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책을 마스터를 하기 위해서는 순서도 그려보기 한번 그려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릴 때 첫 번째는 이러한 기호, 우리가 이런 순서도의 기호를 먼저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 위치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여백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되겠는가, 이걸 너무 이렇게 해서 띄워가지고 이렇게 그리느냐, 그래서 이러한 위치를 어떻게 잡느냐 하는 것은 경험, 여러 번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그림부터
책에 있는 이러한 내용과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그릴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신호선, 그러면은 이런 걸 그린다 하면은 먼저 이렇게 해서 기호를 먼저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사각형을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노가 되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화살표, 화살표, 마지막에 화살표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yes, no,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yes, 뭐 no는 이렇게 yes가 있으면 이거는 뭐 no니까 이거는 no, 이렇게 해서 이런 그리는 연습, 이걸 여러 번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나올 때마다, 문제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 책을 끝날 때 끝날 무렵에는 여러분들이 순서도 이렇게 손으로 그리는 것은 아주 숙달된 형태가 되면서 프로그램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제에서 실제 적용이 어떻게 되는가, 이 법문을 사용해서 입력된 수가 짝수이면은 화면에 짝수를 출력하자. 그래서 예제에서는 입력을 4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를 4를 입력을 이렇게 해서 A가 4다. 그럼 A가 짝수인가? yes, 짝수 맞습니다. 그러면 짝수를 화면에 출력하자. 그러면은 만약에 짝수가 아니면은 해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이 이렇게 해서 if 문장, 여기 A가 짝수인가 하는 여기서 우리가 if문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짝수를 어떻게 해서 판단하느냐, 이것은 A percentage 2 해가지고 A를 4를 2로 나눈 나머지가 만약에 0이면은 짝수입니다. 0이면은 짝수다. 만약에 3 같으면은 여기 4니까 이렇게 해서 나머지가 0이면은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하라. 만약에 여기 숫자가 4가 아니고 3이다 라고 한다면은 나머지가 1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 되면은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된다. 그러면은 다음 프로그램에서 보게 되면은 if문은 한 문장, 그리고 두 문장, 그리고 여러 문장으로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 개의 문장이라도 만약에 이 괄호를 중괄호를 사용하는 것이 읽기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경우 편리하다. 처음에는 이렇게 되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지만 몇 번 하다 보면은 중괄호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뭔가 편리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살펴보면은 이것이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if 문장은 같은 순서더라도 이렇게 해서 한 문장으로, 두 문장으로, 세 문장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는 여기서도 짝수, 여기서도 짝수 이렇게 나오니까 모두 이렇게 해서 세 번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if 문장은 문법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 이렇게 괄호가 있습니다. 괄호. 여기 A%E 이렇게 해서 나머지가 얼마냐? 0이냐? 여기 관계연산자지요. 관계연산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흔히 그냥 그 이꼴 두 개를 하지 않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이걸 한 개만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속달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0이면은 출력을 하시오. 어떻게? A를 출력한다. 그리고 A는 뭔가 정수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문장으로 되고, 만약에 두 문장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묶고 난 다음에 여기 중괄호가 있습니다. 중괄호가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은 세미콜론입니다. 여기 위에도 만약에 중괄호를 한다 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다. 그러면은 여기 0으로 나눠 가지고 중괄호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한 문장을 출력을 이렇게 해서 A는 짝수다 출력하고, 여기서는 한 줄 띄워라. 그래서 앞에서 그 문법에서 보게 되면은 if 문장이 있고 이렇게 괄호가 있습니다. 괄호 요 괄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괄호 안에 있는 모든 문장을 이렇게 실행합니다. 모든 문장을 실행한다. 그래서 if 문에서 여러 문장인 경우에는 꼭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중괄호를 해줘야 된다. 이거는 몇 번 하다 보면은 다음에 또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if 문장은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갈로가 있는데 이 갈로는 없어도 요것은 실행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갈로를 딱 해놓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결과 이렇게 해서 나머지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는 제로 하면 1이니까 그 데이터가 이쪽에는 0하고 같으냐 관계 연산자로 되니까 이렇게 갈로를 해주는 것이 명확하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것은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나중에 프로그램 이해하는데 좀 더 수월합니다.